지금 저출산 문제는 국내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므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 지출, OECD 평균은 51%인데 우리나라는 13%로 OECD 평균의 4분의 1 정도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비스로 지출하는 것은 71%이고 최근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저출산 예산은 2019년도 32조 정도 되고요. 2006년도 2조 대비해서 약 15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최초로 1명 미만의 0.9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0.8%대 이하로 기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비율도 2012년 73.4%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7년이 되면 4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가족 관련 공공지출 중 현금 지출 13%는 모두 다 아동수당입니다. 서비스 중심 예산 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17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서비스 지출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 방식 전환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저도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처에 인구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OECD와 비교하는 이 통계는 지금 의원님이 제시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이 내용을 좀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는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현금 보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육아휴직제도, 사교육, 주거안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돼서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현금 지출 확대 검토와 서비스 지출 내실화를 통한 돌봄 현황을 점검을 하시고요. 부총리께서 직접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TF라도 구성을 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향후 세수 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개선 등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부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마련하실 의향은 없나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정부 인구정책 TF에서 저출산하고 고령화, 특히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서비스 지출이라든가 현금 지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사례까지 포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셔서 그 자료화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